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경제 시간입니다. 4차 산업, 여러분들, 포스트 코로나.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경제죠. 요즘 들어서 우리 사람들이 주식 투자 많이 하고, 부동산 투자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금도 사고, 달러도 사고. 자, 여러분들, 근데 경제적인 지식 없이 무조건 그냥 남들이 하니까 사봐라 그래서 부동산을 사고, 사봐라 그래서 주식을 사고, 그래서 물론 돈을 얻으신 분도 계시지만 돈을 잃으신 분도 계시잖아요. 자,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보통 근데 경제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언제 경제 공부를 해보셨습니까? 심지어는 이자와 이율 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자,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쉽고 재미있게 경제를 다 끝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경제의 가장 기본, 기회비용. 오늘은 기회비용부터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기회비용이란 뭐냐? 라고 했을 때 유한한 재화와 무한한 욕망 때문에 생겨나는 게 우리가 기회비용이다. 다시 한번, 유한한 재화와 무한한 욕망 때문에 생겨나는 게 기회비용이에요. 유한한 재화. 여러분들,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라는 남자는 한 명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에, 전 세계에. 저라는 남자가 한 명밖에 없는데 모든 여성들이 저를 만나고 싶어해요. 무한한 욕망. 죄송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유한한 재화가 다이아몬드가, 세계에서 다이아몬드, 귀중한 다이아몬드가, 이 물방울 다이아몬드가 하나밖에 없는데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해요. 자, 무한한 욕망, 유한한 재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꼭 뭐가 생긴다? 기회비용이란 게 있다. 자, 그러면 기회비용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5만원, 만원, 5천원, 1,000원.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사람들에게 이 중에서 하나 선택하세요 라고 했을 때 만약에 만원짜리를 선택해 버렸어요. 그러면은 이 친구는 합리적인 선택을 했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우리는 이 친구 보고 합리적인 선택을 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만원보다 더 큰 금액이 5만원이 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A라는 친구가 5만원을 선택했어요. 합리적인 선택을 했죠? 하나밖에 선택을 못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만원, 5천원, 1,000원 중에서 이 세 개 중에서 제일 가치가 큰 돈은 그렇죠, 만원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때 기회비용을 만원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포기되어지는 가치들 중에서 가장 큰 것을 우리가 기회비용이라고 한다. 얘네들은 기회비용이 대상이 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몇 개밖에 선택 못하기 때문에 하나. 자, 그럼 다시 이렇게 또 4개의 돈이 있습니다. 이번엔 2개를 선택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 2개를 선택하는 거예요. 당연히 합리적인 사람이라면은 5만원, 만원 이렇게 선택하겠죠. 그러면 나머지는 뭐가 남습니까? 이렇게 5천원하고 1,000원이 남고 있죠. 자, 이때 기회비용이 얼마입니까? 라고 했을 때 얼마일까요? Very good! 6,000원이라고 하면은, 자, 여러분들은 다 경제적인 지식이 부족하신 분들입니다. 저랑 함께 열심히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6,000원이 아니죠. 자, 왜 그러냐면, 다시 한번 와볼게요. 우리가 이렇게 4개가 있을 때, 조합은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고,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죠. 총 3가지예요. 5만원하고 만원하고 선택할 수도 있고, 5만원하고 5천원하고 선택할 수도 있고, 5만원하고 1,000원하고 선택할 수가 있죠. 그러면 내가 5만원하고 만원을 선택함으로써 포기하는 조합은 5만원하고 5천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때 기회비용을 55,000원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좀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기회비용의 정의는 어떤 선택에 따라 포기하는 것들 중 최고의 것입니다. 하나 선택했으면 하나의 기회비용, 2개를 선택했으면 그 조합의 2개의 기회비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편해요.
자, 별로 어렵지 않으시죠? 기회비용 많이 들어왔는데 기회비용이 뭐야? 기회비용은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우리 한번 문제를 보면서 한번 살펴볼게요. 미스터 신유의 기회비용은, 자, 우리 기회비용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자, 월급 400만 원을 받는 신유는 그동안 연 5% 예금해둔 1억 원과 대출 1억 원, 이율이 7%예요. 자, 추가해 2억 원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려고 한다. 이때 신유의 기회비용은 얼마일까요?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 이때 신유가 누구냐면요. 저예요. 제가 요즘에 그 드라마 뭐지? 도깨비에 꽂혔거든요. 자, 누구를? 자, 이름을 따서 신유. 자, 저의 기회비용은 얼마일까요? 라고 했을 때, 보통 사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해요. 400만 원. 너가 지금, 네가 그러면 일을 그만두니까 달에 원래 400만 원씩 받았잖아. 그러면 12개월이네. 그래서 4,800만 원이구나, 기회비용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자, 근데 이때 4,800은 우리가 뭐냐면요. 명시적이에요. 명시적이면 눈에 보이는 거죠. 내가 일을 딱 그만둠으로써 당장 달에 400만 원씩 12개월을 못 받기 때문에 4,800만 원이 됩니다. 이걸 명시적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간과하는 게 하나가 있죠. 뭐가 있냐면요. 내가 1억 원이라는 돈을 그냥 적금에 두었으면은 이자가 5%였으니까 얼마를 더 벌 수 있습니까? 500만 원을 벌 수 있죠, 1년에. 그렇다면은 내가 1억을 대출했으니까 이자가 7%니까 700만 원의 또 돈이 지출이 돼요. 근데 이 두 개는 우리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그쵸, 보이지 않죠. 우리가 이것을 암묵적이라고 해요. 자, 우리가 그러면 기회비용을 따졌을 때는 명시적인 것과 암묵적인 것, 이 두 개를 같이 따져줘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우리가 보통 기회비용을 따질 때는 이렇게 명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따지는데 우리는 기회비용 하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암묵적인 것도 같이 따져줘야지 합리적인 선택을 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 신유는요, 자, 이걸 다 더하면 6천만 원이에요. 6천만 원의 기회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1200, 4800. 자, 그렇다면은 신유는 가게를 차려서 6천만 원 이상의 수익이 있어야지만이 이 친구는 합리적인 선택을 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쉽게 계산할 때 내가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장사를 시작해가지고는 5,200만 벌면은 달에 그러면은 여기서 받는 것보다 400씩 더 버니까 나는 이익이다 라고 해서 직장을 그만두고 장사를 차리면은 우리는 합리적인 의사선택을 하지 못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이게 우리 사람들이 많이 실수하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흔한 예시도 하나 있는데 제가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A라는 친구가 5분 걸어가면은 과자를 저 고래밥 좋아하는데. 자, 1,000원짜리 고래밥을 500원에 살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그러면 걸어가시겠습니까? 걸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5분만 걸어가면 돼요. 당연히 걸어가야죠. 2개 사 먹을 수 있는데. 자, 그렇다면은 A라는 친구가 이번에는 컴퓨터를 사려고 그래요. 컴퓨터. 자, 똑같이 5분을 걸어가면은 100만 원짜리 컴퓨터를 500원 할인받아서 99만 9,500원에 살 수 있어요. 자, 여러분 걸어가시겠습니까? 안 걸어가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보통 사람들은 이거는 가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뭐 하나 아시겠어요? 합리적인 인간이라면은 얘도 가서 500원 할인받아야 하고 얘도 가서 500원 할인받아야 돼요. 자, 요즘에 많이 나오는 거죠? 이게 합리적인 인간의 의사선택이다. 이런 사람들이 뭐가 될 수 있다?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돈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그래서 뭘 배워야 한다? 경제라는 걸 배워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이번에 부동산에 한번 투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미스터 신유의 부동산의 투자는 어떨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06년에 2억을 가지고 아파트를 구매했어요. 근데 이때 1억은 자가,
1억은 은행의 대출입니다. 계산하기 편하게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 모두 5% 동일하다고 했을 때, 자, 2020년에 2억 4천에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얼마를 벌었죠? 네, 4천의 수익을 벌었죠. 자, 그렇다면 미스터 신유의 실질 수익은 얼마일까요? 시간을 드릴게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제가 계산하기 편하게 자, 여러분들, 미스터 신유의 편익은 얼마일까요? 기회비용은 얼마일까요? 편익이란 건 내가 얻는 이익이니까 2억의 아파트를 사서 2억 4천에 팔았으면은 2억 4천에 팔았으면은 얼마의 편익이 생겼습니까? 4천만 원의 편익이 생겼죠. 자, 이 친구는 우리가 4천만 원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4천만 원. 편익이 4천만 원입니다. 기회비용은 얼마일까? 우리가 계산해 봐야겠죠. 자, 기회비용은 아까도 말했듯이 1억은 자가였고 1억은 자가였고 1억은 대출이었어요. 대출. 자기. 자, 각각의 금리가 5%였죠? 1억에 5%니까 얼마입니까? 1억에 5%예요. 500만 원이죠. 자, 여기서 대출이자 똑같이 500만 원이죠. 자, 그렇다면은, 자, 이 친구는 얼마입니까? 1000만 원이죠. 자, 10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1000만 원씩이라는 돈이 나가는 거예요. 얘가 만약에 아파트를 사지 않고 가지고 있었으면은 얼마의 이익입니까? 꼬박꼬박 이자가 500만 원씩, 1년이면 500만 원이 채워질 건데, 만약에 이 돈을 아파트를 사면서 더 이상 이자를 못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500. 그리고 1억을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또 여기서 발생하는 비용 500. 그래서 연에 1000만 원씩입니다. 자, 근데 2016년에 사서 2020년에 팔았기 때문에 몇 년입니까? 2016, 2017, 2018, 2019, 2020. 2016, 2017, 2018, 2019, 2020. 5년이에요. 자, 그러면은 총 들어간 비용은 얼마입니까? 5천만 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야, 너 2억에 사서 2억 4천에 팔았어? 아, 잘 팔았네. 요즘 아파트도 안 팔리는데. 라고 말하면 대가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거는 명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따졌을 때죠. 암묵적인 거. 이 친구는 손해를 보고 있죠. 얼마를 손해봤습니까? 약 1000만 원을 손해봤어요. 자, 여러분들 어떠세요? 우리는 항상 뭔가를 따질 때 뭐만 따지냐면 이렇게 명시적인 것만 보고, 야, 너 2억에 사서 2억 4천에 팔아서 4천만 원 이익 받네. 부자네. 돈 많이 버렸네. 야, 술 사. 밥 사.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데 속은 쓰릴 수도 있어요. 정작 계산해 보니까 마이너스 1000만 원이 마이너스일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어떠세요? 이게 바로 기회비용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경제를 그래서 지금 저랑 같이 공부해야 될 이유입니다. 자, 멈추지 말고 계속 따라오셔야 돼요. 더 재밌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은 기회비용과 맞먹는 하나가 있습니다. 매몰 비용을 저랑 이제 살펴볼 건데, 앤 해서웨이하고 줄리아 로버츠가 있어요. 둘 다 저를 너무나 사랑한대요. 자, 행복한 고민입니다. 둘 다 너무 저를 사랑해요. 둘 다 저에게 주는 만족감은 똑같아요. 둘 다 저를 사랑하고 둘 다 저에게 주는 만족감이 똑같습니다. 근데 저는 NSA를 좀 더 좋아하기 때문에 이 친구한테 벌써 예를 들어서 1억이란 돈을 투자를 했어요. 만나면서. 근데 이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는, 이 친구랑 결혼하기 위해서는 만약에 5천만 원을 더 드려야 돼요. 자, 근데 이 친구한테는 아직 1억은 투자하지 않았는데 이 친구랑 사귀기 위해서는 3천만 원만 들리면 돼요. 자, 여러분들 둘 중에 누구에게 투자를 해야 될까요? 라고 했을 때, 자, 여러분들 누구에게 투자를 하셔야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다 여기를 말해요. NSA.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야, 그동안에 1억을 네가 들였기 때문에, 공들였기 때문에 야, 당연히 여기다 해야지 라고 말을 해요. 자, 근데 제가 처음에 서두에 두 사람이 주는
만족감이 똑같다고 그랬죠? 행복감이 똑같아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합리적인 의사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는 앞으로 얼마가 더 들어야 합니까? 5천. 여기는 얼마가 더 들어야 합니까? 3천. 그러면 저는 누구를 선택해야 합니까? 줄리아 로버츠를 선택해야겠죠. 자, 여러분들, 이게 매몰 비용이에요. 자, 그러면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매몰 비용이란 거는 합리적 선택을 고려 대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말 많이 하죠. 이놈 자식아, 내가 그동안에 너를 얼마나 가르쳤는데, 얼마나 돈 들여서 가르쳤는데 네가 왜 그러고 있어?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답변하셔야 합니까? 엄마가 딱 때려가지고 손을 딱 잡고, 엄마! 매몰 비용! 라고 하면 더 맞겠죠. 자, 여러분들. 자, 이게 매몰 비용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보통 선택을 할 때, 야, 그동안에 내가 투자한 시간이 있는데, 야, 그동안에 내가 들인 돈이 있는데, 아, 내가 그동안에 뭐뭐 한 게 있는데, 여러분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때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거에 우리가 끄달려서. 자, 여러분들 좀 이해가 되세요? 자, 그래서 우리 법원에서도 이런 판결이 한 명 있었죠. 간척사각이에요. 새만금. 자, 새만금을 우리가 더 진행해야 하냐, 진행하지 말아야 되냐. 이때 법원에서 무슨 판결을 냈냐면, 이때 새만금에 벌써 1조라는 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해서 진행해야 된다라고 법원 판결문이 나와 있어요. 법원에서는 그러면은 합리적인 의사선택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면 안 되겠죠. 법원은 경제적으로 판단한 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것을 고려해서 판단을 한 거죠. 그동안에 1조라는 돈은 어마어마한 돈이니까 새만금에 벌써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그냥 포기하기는 너무 아깝다, 이런 표현이죠. 하지만 만약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경제적으로만 살펴본다면은 이거는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앞으로 효용성이 이만큼의 가치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그만둬야겠죠. 얘는 우리가 더 이상 생각할 대상이 안 된다. 1억이란 돈은 매몰 비용에 해당되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서는 이건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를 생각하고 판단해야 된다. 자, 여러분들, 경제라는 것은요, 쉬우면서도 약간 어려워요. 심리적인 것도 많이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기본, 경제적인 용어부터 어떻게 이런 것들이 경제학에서 작용하는지 이걸 우리가 배워야지만이 지금 이렇게 험난한 이 시대를 살면서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자,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재밌으셨어요? 앞으로도 제가 이 어려운 경제학 용어를 쉽게 풀어드릴게요. 재밌는 예시로. 많이 기다려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우리 그러면 다음 시간에 봬요.